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논문도 리뷰하면서 제가 또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성형외과계에서도 흔히 말하면 시골적인 트렌드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좀 오버커렉션 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좀 더 내추럴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눈 밑의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요즘 가장 트렌디한 논문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닥터 로릭이 쓴 논문이고요. 플라스틱 서저리에 실린, 그러니까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The 5-Step Low Blepharoplasty라고 해서, 그러니까 Low Blepharoplasty라는 게 하안검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눈 아래쪽을 수술하는 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첨가가 됩니다. Blanking the eyelid cheek junction. 제가 전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요. 눈 위를 수술할 때는 눈꺼풀과 눈썹과 이마의 이 상관관계가 기능적, 미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눈 밑은 어떨까요? 이 아이리드, 눈꺼풀과 그 다음에 칩, 우리가 앞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팔자 바로 위에 있는 이 앞볼 쪽의 스프나 앞볼 쪽의 이 지방 근육, 이 부분이 미용적, 기능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하게 로우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이리드 칩 정션을 고려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눈 밑을 수술하는 것은 눈 밑만을 보는 게 아니다. 눈 밑을 수술하는 것은 눈 밑과 그 다음에 앞볼 쪽 측 정션, 우리가 보통 볼이라고 표현하죠. 이 앞볼 쪽까지 다 연관이 되는 것이다. 얼굴을 결정할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떠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냐, 젊어 보이냐, 좀 더 건강해 보이냐라는 걸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눈 밑쪽이 퀭하고 중안면이 꺼지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이 꺼져 보이고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것은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 수술을 할 때는 꼭 앞볼, 칙 부분과의 영향성을 봐야 된다. 우리가 Changing Concept in Low Blepharoplasty라고 해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Changing Concept이 있었다. 예전과 새로운 것, 이렇게 나눠서 있거든요. 이 old라는 컨셉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new 컨셉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과 현재의 컨셉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많은 환자들의 상담을 하고 많은 환자들의 그 수술 후의 경과를 봤을 때 저는 이 U 타입이 정말로 옳은 얘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일단 시켜드리는 겁니다. 올드와 U에 보면 인트라오퍼레이티브 플래닝과 U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Proper Pre-Operative Analysis and Pla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눈 밑을 수술한다고 하면 거의 획일화되어 있었죠. 눈 아래쪽의 피부를 절개해서 안쪽을 보고 지방이 많은 부분은 지방을 빼내고 근육을 리페어하고 피부를 당겨서 잘라내고 끝,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건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함과 동시에 필요 없는 피부를 제거하고 그리고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지방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눈 밑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도 눈 밑의 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눈 밑의 톤이라는 거는 눈 밑의 세기를 말하는 건데, 피부를 절개해서 근육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지방을 제거하고 다시 근육을 리페어한다고 해도 눈 밑의 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을 제거한다는 자체도 눈 밑의 톤이 떨어지는 건데, 근육을 절개한 다음에 그거를 당겨서 꼬맨다라고 해도 이미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꼬매는 그 형태 자체가 눈 밑의 톤을 낮추거든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맥시멀하게 머슬 릭섹션을 하는 게 예전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당겨줘야 그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를 너무 많이 절개를 하게 되면은 애트로피언이라고 해서 눈꺼풀이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요즘의 컨셉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하는 수술이 저는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컨셉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인 머슬을 최대한 프리저베이션 한다는 겁니다. 근육은 건들지 않는 그 자체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육을 한번
절개하든지 근육에 대한 뭔가가 조작이 들어가거나 근육을 한번 가르게 되면 이 근육은 급속도로 톤이 떨어지거든요. 얇아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육의 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뭐다? 눈 밑의 근육을 보존하는 거다. 그런 컨셉에서는 사실 하안검 수술보다는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근육을 보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shifting towards eyelid shaping and periorbital contouring and blending lid cheek junction. 약해진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방을 재배치하면서 좀 더 고르게 눈밑을 플랫하게 펴준다. 대신에 눈밑과 칙 정션 그리고 칙 부분은 다 연관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고르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볼 쪽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앞볼 쪽에 지방 이식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눈밑과 앞볼의 수려함을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가 있거든요. 눈밑 쪽부터 앞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상태를 최대한 미용적으로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오늘 어떻게 설명해 주면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5 스텝이 어떤 스텝인지를 확실히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말라펫 그래프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눈밑과 이 칙은 서로 기능적, 미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라펫 자체가 적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해서 좀 더 통통하게 보이면서 처져 보이는 부분을 덜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고요. 앞볼을 좀 더 볼륨화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팻 리무벌입니다. 팻이 많은 부분을 리무벌한다, 제거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는 일종의 팻 리포지션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 재배치라는 개념은 지방을 밑으로 내리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지방 자체가 경막이 약화되면서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 지방을 내린다고 해서 불룩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방 제거를 같이 동시에 해주는 게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ORL인데요. Orbicularis Retaining Ligament를 뜻하는데 우리가 보통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일종의 재배치 개념과도 다 연관이 되는 개념이죠. 왜냐면 얘가 잡아당기면서 그 위쪽에 있는 지방이 더 벌징돼서 불룩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비클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세 번째 스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라테라 레티나클라 칸토팩시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기본적으로 이 근육 자체도 처집니다. 그렇죠? 근데 근육을 절개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육을 당겨주는 거죠. 가쪽 임대 고정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처져 있는 인대나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준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저는 보통 50대 이하 분들한테는 잘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매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눈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 보통은 50대 이상의 나이가 들면서 인대 자체가 늘어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을 핀칭해서 익시전한다. 그러니까 남는 피부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제거해낸다는 거죠. 다섯 가지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뭐냐? 오비클라리스 오큘라이 머슬, 근육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약해져 있는 부위나 남는 피부를 제거해내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형외과 전문의 의문과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강화시켜 줘야 5년,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눈밑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술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왼쪽을 보면 벌징되어 있는 지방과 고랑이 깊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이 들어간 거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인대를 풀어주는 수술, 그리고 앞쪽에 볼이 좀 꺼져 있기 때문에 앞쪽 볼에 대한 지방 이식이 같이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에 대한 절개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대한 저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도 그만큼 유지를 하면서 근육은 원래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니까 본인의 애교 근육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눈 밑이 좀 더 영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 자, 이 남자분은 왼쪽 그림을 볼게요.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 자체가 불룩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가쪽 인대 고정술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게 처져 있는 근육을 당겨 올리는 수술을 이분은 같이 하신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쪽 인대 고정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이분처럼 지방도 불룩하지만 근육도 같이 처지면서 불룩한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 가쪽 인대 고정술을 해서 같이 해결을 해줘야 좀 더 눈밑을 탄탄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으신 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40대 분들한테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뭐냐면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이 처지면서 근육도 같이 처지는 케이스입니다. 앞볼 쪽을 뭐 채워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눈 밑에 지방 리무발과 지방 재배치, 그리고 눈밑 고랑의 인대를 풀어주는 이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죠. 눈밑을 수술하시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눈밑을 수술하고 나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항상 이 5가지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내 눈밑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약해져 있고 어떤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것이 향후 나의 수술 결과에 의해서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꼭 감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눈 밑에 수술에서 눈 밑에 근육, 오비큘라리스 오큘라리 머슬을 지키는 것이,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혹시 다시 보기 하신다면 5가지가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담을 가시거나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